자, 그러니까 서울에서 양평까지 있는 이 고속도로, 그렇죠? 그런데 이것이 뭐 그 종점, 양평의 종점에 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. 따라서 이 고속도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고속도로 아니냐,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. 한번 보시죠. 자, 한번 이게 좀 지도와 함께 등장해 있는 그래픽이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고요.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저 강일 JC에서 남종을 거쳐서 저 원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양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안. 그렇죠? 그런데 남종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저 강상면이라고 보이시죠? 빨간색 바스. 저걸로 이제 새롭게 공개가 된 겁니다. 국토교통부에서는 저 빨간색 선 강화 IC가 중간에 있고 요 안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서 저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. 그러자 저 강산면 인근에 노란색 글자 보이시죠?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김건희 여사 저 땅 때문에 국토부가 강산면으로 JC를 빼려고 했던 건 아니냐? 저 양서면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원안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. 저 사진 하나가 등장해 있는데 저분이 정동균입니다. 정동균. 당시 양평 군수였어요.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입니다. 근데 보니까 저 민주당 소속의 정 군수가 그 재직 중일 때 보니까 저게 원안이 저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일대에 정 군수 일가의 땅이 있더라. 원안 종점 인근에 땅 14개 필지, 평수로 따지면 한 3,000평 정도가 있더라. 따라서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? 김건희 특혜론대로라면 민주당 소속의 전 군수가 특혜를 받는 상황 아니었던 것인가요? 뭐 이런 논란인 건데 장채권 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요. 저는 전제를 깔고 지금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원안 종점 주변에 있다고 해서 이게 자기 땅값 올리려고 추진했다고 저희가 막 무리하게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종점에 설치되는 JCT라는 이 분기점 같은 경우는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나가는 곳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뭔가 기간시설이 들어서거나 땅값이 오르기 매우 힘든 구조물입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수도권에서 빠져나가시는 분들 영동 고속도로와 교차되는 호법 JC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. 여기 경부랑 중부, 뭐 영동이 만나니까요. 호법 JC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?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땅값이 오르고 그 동네 주변이 발전하려면 분기점 JC가 아니라 나들목 IC가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이 원래 원안에 정동균 전 군수가 가지고 있던 저 양서면에 JC가 설치되건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땅을 가지고 있는 강상면에 JC가 설치되건 JC 자체는 지가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고요. 다만 민주당에서 이 강상면에 JC를 가지고 뭐 땅값 오르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도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니까 그와 같은 논리라면 원안 종점에도 이 정동균 전 민주당 출신 군수의 땅이 있으니 그럼 원안은 민주당 군수가 자기 땅값 오르려고 한 것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.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 JC 자체가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인정하고 나서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좀 전에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죠. 이게 좀 다소 이제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죠. 정치권에서 뭐 논란도 되고 있고요. 그러니 이제 이런 겁니다. 저 양서면으로 처음에 원안이 공개가 됐는데 저 양서면에 JC가 만들어지잖아요. 종점 부분에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군수 일가 땅이 저기 있더라. 그러면 도대체 저것은 무엇이냐? 이제 이런 논란인 것인데 정동균 군수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. 한번 보시죠.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. 자,
논란이 불거지자 정동균 군수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큰 산을 하나, 거기 땅이 있는 건 맞아요. 내 일가의 땅이 있는데요. 그 JC에서요, 우리 있는 그 땅까지는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종점과 JC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. 길이 나 있지도 않습니다.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. 그런데 현장 확인 결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군수 해명과는 완전 배치되죠. 14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 필지 제외하고는요. 길가에 있거나 길에 맞닿은 정동균 군수 땅에서 접근 가능한 연결된 땅인데요. 이건 무엇이죠? 이제 이런 논란입니다. 우리 박 최고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이 정동균 군수 논란. 일단 좀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공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땅을 매개로 해서 무언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고 그 땅이 남영평 IC와 연결될 수 있는, 그러니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채택되었을 때 남영평 IC와 불과 1km 정도의 간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땅을 지나서 서울로 가기까지 훨씬 더 용이해진다라는 어허. 점에서 그 주변 땅이 호재가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고요. 네.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을 두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선산을 이야기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. 선산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 개발 목적이거나 경제적 목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원 장관의 주장의 골자인데 네. 저는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을 아하, 합니다.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매입을 했다거나 그런 땅은 아닙니다. 애초에 과거부터 상속을 받았던 땅이고 뭐 그중에 일부는 뭐 2017년 인근에도 매입을 하긴 했었어요. 네. 문제는 이 땅을 단순히 선산으로만 남겨뒀던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는 등록 전환, 뭐 필지 분할,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이 그저 산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될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몇 년간 취해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양평의 고속도로가 막 개발되기 시작한다라는 알겠습니다. 소식이 들리던 2017년에도 땅을 예. 일부 구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막 논란이 점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확산, 번지고 있다. 뭐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이 제가 좀 이름이 낯설었어요. 정동균 전 양평 군수 최근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까요? 10여 년 이상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계획이 진행되다가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이 등장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.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럴 혜택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과연 누가 왜 종점을 변경하려 한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.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들과 양평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설명하기 바랍니다. 자,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 지도 그래픽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.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시청을 하셔야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요. 그러니까 이 정동균 전 양평 군수는 저렇게 강상면으로 JC가 빠지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보는 것이지요.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저 양서면에 JC가 빠지게 되면 지금 정군수 일가의 땅이 그 주변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주장하는 민주당 전 양평 군수의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무슨 평가를 주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예타 통과 시와 변경된 안을 보니 네.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의 종중의 땅 내지는 뭐 선산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김 여사에게 이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.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군수의 땅이 어허. 원안의 종점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것이 밝혀진 이상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이 주장은 이미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양평 군민 여러분들이 이거 민자 유치 시절부터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미 2008년부터 이 수요가 있었어요. 예. 고속도로를 꼭
우리가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, 왜냐하면 너무 차가 막히기 때문에 국도에서 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을 고속도로를 유치를 해서 여기 좀 이렇게 우리 서울로 가는 분들도 좀 괴로움이 좀 덜하도록 하자라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고, 네. 그런 오랜 수건 사업이 이제 가시화가 돼서 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좀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종점이 변경됐다. 그리고 왜 예타 당시와는 또 변경이 됐느냐. 이렇게 변경되는 사례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예타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종점 시점이 변경된 것을 보면은 네.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이 주장이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. 이 양평 군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?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죠. 제가 예. 그 어떤 뉴스에서 군민 한 분이 인터뷰하시는 걸 들었더니 아니 정치가 네.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네요. 그렇죠. 편안하게 해드리기는커녕 네. 이 정말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 양평 국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 지금 졸이고 계실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쟁으로 고속도로마저 고꾸라지게 하지 말고 실제 양평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효용성이 큰 안인가를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고속도로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필요합니다. 필요해요. 왜냐하면 그쪽에 주말이면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차가 많이 밀리고 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많아요. 그 의견은 일치하는데 과연 고속도로의 종점을 뭐 어디로 두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입니다. 고속도로는 죄가 없어요.